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원래 이멍수 변호사님이 2부를 찍었는데 그 2부가 지금 뉴핑에 이 카메라가 상당히 노후가 돼 가지고 녹화된 내용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1부는 토요일 날 이멍수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을 거고 2부는 그래서 날아간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저는 이번에 그 탄핵이나 계엄 사태 이후에 인간의 면목들을 우리가 정말로 잘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요, 흔히 99%가 배신을 다 합니다. 그래서 개를 키우지 사람을 키우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도 또 문제가 있어요. 개를 키우다 보면 개는 절대적으로 주인한테 충성을 하죠. 그래서 개를 키우던 사람들은 사람은 얼마나 주인한테 충성을 하겠냐, 이런 생각을 흔히 하면서 개와 사람을 동일시하는데 실제로 충성도라는 측면에서는 사람이 개보다 훨씬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대부분이 이 상처를 다 잊고 살죠. 안 그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사람 관계의 본질이 기본적으로 그러하다라고 인식을 해야 마음이 편하지, 그걸 갖다가 내가 뭘 잘못했나,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요, 자기만 불행해집니다. 저도 지금 앵그리 블루하고 혁명 21하고 10년간 수많은 이 모임 활동을 하면서 또 이렇게 유튜브 방송도 하고 있는데요.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왔다가 또 수많은 사람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사람들이 왔다가 또 떠나고 할 때 굉장히 마음에 충격이 있었습니다만은 하도 그런 일을 겪으니까 이제 제 마음은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잡는다. 또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언젠가 갈 만한 사람은 빨리 쫓아낸다. 이런 쪽으로 마음이 굳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런 권력도 없고 추구할 것도 없는 이곳에도 그런데 하물며 이 권력이 있는 곳에는 수많은 사람이 아부하고 달라붙어서 한자리를 취하고 또 이 권력이 새가 떨어지면 그때는 이제 아무도 찾아가지 않고 또 대부분 빛의 속도로 등을 돌립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야,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배신하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물며 예수님도 그런데 인간 세상에서 권력이 있을수록 배신은 더더욱이 횡행할 거라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덕수 총리가 그야말로 요 근래 보기 드문 신의와 의리를 보여주는 상남자로 등장했습니다. 외견상으로 보면 한덕수 총리는 굉장히 유약해 보이는 전형적인 공무원상이죠. 그래서 이분은요, 이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가지고 석사까지 하고 하버드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고향은 전북 전주 출신이에요. 그래서 머리는 비상한 사람이다. 그래서 행시에 합격을 했고 70년도에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공직 생활을 아직 하고 있으니까 무려 44년의 공직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분은 주로 경제 관련 부서에서 차관까지 하고 그 다음에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장을 하고 DJ 때 경제수석을 하고 또 노무현 정권 때 국무조정실에 국무조정실장을 하고 그 다음에 경제부총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정권 말기에 국무총리를 했다가 22년 윤석열 정권이 들었으니까 국무총리를 2번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관운이 좋고 이분의 성장기에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을 거쳤고 본격적으로 출세하기 시작한 것은 DJ 정권 또 노무현 정권에서 이제 총리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에서 이분이 다시 총리로 발탁되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죠. 과거 지금 야권 민주당 정권 계열에서 이제 주요 보직을 거쳐서 장관급 이상으로 올라갔고
그리고 총리까지 했는데 다시 보수 정권에서 총리로 발탁됐다. 그것은 참으로 보기 드문 사례라고 봅니다. 보통 공직자도 이 좌파에서 출세한 공직자, 저 사람은 우파 정부에서 출세한 공직자 이렇게 낙인을 찍는데, 자, 좌우를 넘나들면서 총리가 됐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만큼 유연한 부분이 있다. 또 그만큼 자기 색깔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리고 권력자들은 좀 잘난 사람을 절대 총리로 안 시킵니다. 그래서 권력욕이 없고 만만한 사람을 총리로 시켜서 총리를 권력자를 대신한 잡다한 일을 처리하게 하고 귀찮은 일을 처리하게 하고 자기가 가기 싫은 행사에 총리가 가서 연설을 하게 하고 그런 용도로 한국 총리를 규정하고 있죠. 자,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좌우 정권에서 가장 편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자기 주장이 강하고 캐릭터가 있는 사람을 총리로 시켜놓으면 자기 정치를 할 거니까 원래 1인자는 2인자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야심이 없고 아주 실무적으로 부지런하게 또 뭐 경제도 좀 알고 머리도 총명한 사람을 이 총리로 시키는데 거기에 딱 적임이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의 타고난 유행의 공직자다라고 봐야 됩니다. 저도 뭐 얼마 전까지 이분은 뭐 전형적으로 갈대처럼 바람이 부는 대로 들어눕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자, 탄핵 이후에 이재명과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저하고 생각이 거의 비슷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과거 노무현 정권에서도 총리를 했고 또 윤석열 정권에서도 총리를 하지만 전형적인 관료의 태도답게 자기 주장이 없이 권력의 한계에 순응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초반에 뭐 한덕수 총리가 계엄에 적극 반대했냐 안 했냐 뭐 동조자냐 어쩌나 이런 시비가 있었지만은 한덕수 대행 체제를 유지시키기로 했던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속셈이 있었죠. 그래서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을 한덕수 직무대행이 그대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통과시키고 또 야당이 주도해서 국회를 통과시킨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동의안을 한덕수 직대가 그대로 발령을 해서 그래서 헌재가 조기에 현행 6명에서 9명의 구조를 완비하게 돼서 지금 현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신속하게 3월까지 마무리 짓는 용도로 지금 한덕수 직대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냄새 잘 맡기로 유명하고 계산이 빠른 이재명과 김민석이 하나 실수한 게 있어요. 한덕수라는 사람을 너무 만만하게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시각으로 한덕수를 봤는데 이 사람이 비록 좌우 정권에서 총리를 하긴 했지만은 자기가 몸담고 있는 곳, 또 이제 자기의 공직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려는 곳, 또 자기에게 마지막으로 총리를 한 번 더 시켜준 윤석열 대통령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자기가 제일 마지막에 보수 정권에 몸담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자기 인식이 확고하게 구비되었던 겁니다. 원래 전형적인 그 경제 관료 같은 사람들은 좌파 정권을 별로 안 좋아하죠. 물론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상관없이 출세하기 위해서 거기에 붙어서 아부할 수는 있겠지만은 경제를 아는 사람이라면 포퓰리즘으로 가고 돈을 살포하는 좌파 정권에 대한 거부감이 제대로 된 관료라면 누구든 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50년 가까운 공직 생활을 정리하는 마당에 마지막으로 자기 칼날을 확실히 드러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거부권 부분에서 민주당이 비교섭단체 야당들과 협의해서 특검을 2명 추천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특검의 본연의 목적, 즉 정치적으로 좌우에 흔들림 없이 공정하게 수사한다는 목적에 위반된다 해서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검 그리고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은 일반 상설 2가지가 지금 다 들어가 있죠. 이걸 갖다가 거부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양곡사법이나 경제 관련 법 정도는 거부하는 것은 수용할 수 있지만 김건희 특검이나
내란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음에도 그걸 거부했어요. 그러면 민주당이 이제 속으로 이 특검 거부에 대해서 잔뜩 겁을 주고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에 대해서는 이제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고 말 거다. 그것만 좀 주자라고 하면서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 3명을 발령 내지 않으면 탄핵을 할 수 있다라고 지난 21일 2일부터 민주당이 이야기를 해왔어요. 근데 한덕수 직대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크리스마스까지 버티다가 어제 담화문을 발표해서 지금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은 그간의 이 관례나 또 더 나아가서 법의 원칙으로 봤을 때 대통령 직대가 지금 여야 간에 대립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안 하겠다라고 어제 오후에 담화문을 발표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마 하면서 탄핵으로 겁을 주고 있던 민주당이 질려버렸죠. 그래서 이재명이가 SNS에 총리 공간 앞으로 가라 하고 김민석이가 가서 그 앞에 1000명쯤 모아놓고 연설을 하는 사태까지 이제 생겼어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오늘 한덕수 대통령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이 지금 국회에서 이제 통과시키려고 할 겁니다. 지금 대통령 직대에 대한 의결 정족수가 200명이냐, 즉 대통령 탄핵과 같으냐, 아니면 총리나 장관 같은 탄핵에서 151석의 정족수가 적용되냐, 이런 논란이 있고 지금 해석도 가지각색입니다. 어쨌거나 민주당이 지금 한덕수 탄핵에 200석 이상을 동원할 수는 없어요. 아마 국민의힘에서 어제 헌법재판관 3명 임명안에 들어가서 찬성을 던진 사람이 한 둘 정도 보이고 기권이나 무효가 하나씩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그 이상으로 이 한덕수 총리 직대 탄핵 표결에 참가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0석은 현재 이 여야 의석 분포 구조를 보면 나오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151석을 기준으로 해서 통과시키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탄핵에 대한 요건에 총리로서의 탄핵 그리고 대통령 직대로서의 탄핵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 151석으로 지금 명확한 규정이 없으니 151석으로 하겠다고 결론을 지을 거로 보입니다. 그러면 한덕수 이 직대가 더 이상 이 총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적은 성격에 맞서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총리 공간을 자신의 문제에 대한 완결이 될 때까지는 떠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한덕수 직대가 탄핵이 되면 그 다음에 직대의 직대를 하게 될 최상무 경제부총리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제고해달라고 임시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거기서 경제에 큰 영향이 미치니까 이걸 제고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은 직대의 직대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도 포함되고 있다고 보여요. 어쨌거나 지금까지 한덕수 직대가 보여온 태도를 보면요. 자, 직대로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미국과의 관계를 복원해서 고위급 외교 채널을 확보하면서 흔들리는 나라를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놓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미국도 한덕수 직대 체제를 적극 지지하겠다라는 바이든 정부의 발표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던 대한민국이 그래도 한덕수 체제 아래서 아주 노련하고 오랜 공직 생활이 있는 적어도 이 실무적인 공직 운영에 대해서는 달인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과거에 고건 전 국무총리가 달인으로 손꼽혔는데 그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이 있었고 그 이후에 직대를 맡는 동안에 아마 노무현 측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서 노무현이 탄핵이 기각되어서 복귀했을 때 곧바로 고건 총리부터 잘랐습니다. 그래서 탄핵된 현직 대통령과 그리고 권한대행이 된 총리 사이의 관계는 원만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과거에 황교안 총리가 직대를 했을 때도 당시 청와대에 위폐되어 있던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헌정사의 3번이 쓴 대통령 탄핵에서 이번에 한덕수 직대가 그야말로 이 능력과 그리고 사람 간의 신의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분이 이재명의 조속한 조기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헌재의 절차를 서두르는 이재명, 그 입장에서 지금 이재명이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서두르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헌법재판관이라는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의 대통령의 명주를 좌우할 사람을 임명하는 부분에서 국회에서 임명분 3개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임명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민주당이 서두는 이유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피한 채 조기에 대통령에 당선되고자 함이고, 국민의힘이 그것을 늦추고 막고자 하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최대한 늦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겸 이런 이야기를 넘어서서 지금 각자가 어떻게 보면 두 정파가 자신의 속셈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을 서두르거나 그걸 막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통 대통령 직대에 앉은 사람은 이제 윤석열 정권은 뭘로 보나 끝이 났다고 생각하고 떠오르는 민주당 이재명 권력에 적절하게 협조하려고 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상식이에요. 그런데 한덕수 직대는 끝까지 침묵으로 자기 속을 드러내지 않고 버티다가 막판에 이제 27일 날 탄핵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26일 날 탄핵하려면 하라고, 왜 자기가 지금 특검이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하지 않는가라는 사유를 다 설명하고, 그러면서 지금 자기는 잘릴 망정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이번에 이 탄핵 사유에도 이 계엄에 동조했다. 그리고 어제 김용현 전 국방장관, 그 양반이 참 씩씩하게 깜빵에서도 소신을 밝혔는 줄 알았더만은 한덕수 총리에게 보고했다고 아주 구차한 그런 책임 회피식 발언을 어제 변호사들을 통해서 했어요. 자, 그런데 한덕수 총리 측에서는 즉각 계엄을 위한 형식적 국무회의를 급히 소집하는 과정에 거기에 앉았을 때 김용현이 와서 그 자리에서 이야기한 것이 사전에 보고한 것이냐라는 입장까지 발표하고, 내가 너네들한테 협조하지 않으면 내란에 동조했다고 나를 조사하라 뭐 이렇게 떠들어도 나는 눈도 깜빡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겁니다. 자, 한덕수 총리는 지난 23일 자기 다음에 직대를 할 경제부총리 최상목에게 각오를 단단히 해라, 이렇게 말을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 말은 내가 싸우다가 떠나지만은 그 다음은 당신인데 당신이 각오를 단단히 해야 지금 버틸 수 있을 거다라고 말을 한 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정치 역사상 대통령 직대나 또 유고시에 그런 대통령을 대행할 자리에 오른 사람 중에 한덕수 지금 직대만큼 자기 소신을 확실하게 피력하고 또 시류에 맞서면서 지금 선동이 난무하고 지금 모든 언론이 민주당 이재명 편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담화문을 발표해서 나는 내 소신에 변함이 없고 그것은 이런 관례와 법에 의한 입장이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너희들이 해결해야 내가 통과시키지, 내가 직대인 입장에서 이런 것은 안 하겠다, 이런 것을 분명히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각오를 하고 자르려면 잘라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를 탄핵하고 그 다음에 최상무기를 탄핵하고 계속 탄핵을 해서 국정을 혼란시킨 책임은 너네들한테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보면 최규하 대통령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니까 대통령이 됐는데, 그런데 그때 최규하 대통령은 자기 소신을 밝히지 못하고 군부에 끌려다니다가 그냥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상대가 그때 군부만큼 살벌한 민주당과 이재명, 이 정치 양아치 집단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맞서서요, 저렇게 버틴다? 나중에 행여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아마 한덕수 직대가 단단히 보복을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직사회는 전부가 보신주의에 빠져가지고 지금 자기 앞날을 계산하는 데 급급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계엄이 있고 난 다음 날부터 장관 몇몇은 나는 계엄에 반대했다고 앞다퉈 이야기하고 또 계엄을 비난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덕수 직대는 지금 그동안에 아주 신중한 언행으로 윤 대통령의 계엄과 이런 계엄 부분에 대해서 말을 자중하고 또 직대가 되었을 때 정확히 자기 의중을 밝히면서 어떻게 보면 장렬하게 산화하는 쪽을 택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저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보다 오랫동안 송금 없는 공직자를 한 한덕수 직대가 더 이 사태에 당당히 대처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사태를 보고 느끼는 것은요, 검사나 판사 같은 법조인 출신이나 아니면 오랫동안 정치판에서 닳고 다른 그런 정치인들 출신이 대통령을 하는 것보다 자기 소신이 있고 나름 신념도 있는 그런 사람이 한국의 대통령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적어도 도리에 벗어나는 무리한 짓은 하지 않고 나름대로 또 상식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신의도 있고 저는 그 이상 그 정도만 대통령이 돼도 불행한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 정도 감이나 있습니까? 그래서 저 민주당의 악다구니 속에서도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하고 혼란을 수습하려다가 또 그 속에서 정치적 신의와 또 자기 소신을 지키다가 더 이상 이제 타의에 의해서 제그들 운명의 의자 담화문을 발표해서 자기 입장을 확정해서 자 나는 죽어도 내 입장이 변하지 않으니까 죽이려면 죽여라 이렇게 말하는 한덕수 직대의 소신 저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저런 사람이 많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